클로즈업은 인상적입니다. 이번엔 한쪽 발의 매크로 촬영을 보여드릴게요. 작업은 다른 다리에서 할 건데 이 다리는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놀랄 수도 있지만 이 작업의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모델이자 직업상 항상 구두를 신고 다녀야 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 발 사이즈가 생각보다 두 사이즈나 더 크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발 피부가 두껍고 딱딱해졌고 손톱 밑에도 굳은 살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분께 손톱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오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야 손톱이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손톱이 약간 위로 들려 있고 손톱 주위에 이 고무처럼 두꺼운 피부가 많이 있어서 갈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엄지발가락이에요. 두 번째 발의 이 엄지발가락이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첫 방문이 3월 14일이었고 두 번째 방문이 4월 28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6월이고 곧 다시 오실 예정이에요. 그분이 예쁜 빨간색이나 프렌치 네일을 원하실 걸 알아요. 현장에서 정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객을 거절하거나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신발을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일 때 다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엄지발가락 가운데에 이상한 판이 보이시죠?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어디선가 추천받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인지 TV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파일로 손톱 두께를 갈아내는 걸 보고 따라하셨대요. 손톱이 조금 갈렸지만 지금은 자라고 있어 괜찮고 이제 제가 케어를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손톱 전용 연화제를 사용해요. 이렇게 단단한 손톱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작업하기 좋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물론 항상 그렇듯이 큐렛도 사용합니다. 페디큐어에서 꼭 필요한 도구 중 하나예요. 이 만능 도구 없이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질도 많고 손톱도 말려있고 눌려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교정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세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 발이 두 치수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업화와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정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예를 들어 티타늄 교정 장치라든지 아니면 접착제로 붙인 컴포지트 볼 같은 거라면 단순히 멍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후크형 교정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펴주긴 하겠지만 신발이 다시 눌러버릴 거거든요. 그럼 끝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잠깐뿐일 거예요. 그녀는 특별히 불편하진 않다고 하지만 옆에 뭔가 쌓인다고만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손톱판의 가장자리가 피부와 마찰하면서 그 부분이 정말 눌리고 뭉치고 모여 있어요.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주 많은 양의 단단한 고무 같은 피부가 있어서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야 해요. 네, 뽑아내면 안 되고 천천히 빼내야 해요. 만약 지금 뽑아버리면 그냥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런 방법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핀셋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일부러 최대한 가까이 매크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흥미로울 수도 있겠죠? 좋아요나 댓글로 어떤 표시라도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되고 재미있을 거예요. 정말 많아요. 아주 많아요. 손톱이 단단하고 꽤 두꺼운 손톱판이 그냥 그 안으로 박혀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손톱 끝을 잘라낸 부분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과정을 다 촬영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를 작업한 후에 제 손가락까지 아플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했으니까요. 지금 이토니아 세키아 프롬 젤리를 떨어뜨릴게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든 접근하려면 손톱을 밀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고객님들을 최대한 잘 정리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그분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져야 해요. 여러분을 위해 간식을 남겨뒀어요. 머리카락이 하나 있는데
그녀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동물 털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은 거기서 자주 있어요. 아니면 스타킹이나 양말 같은 것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사실 뭐든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잠깐 딴 얘기를 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요. 이렇게 굳은 살이 있는데 계속 남아있고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걸 억지로 뜯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갈 수 있고 안쪽이 빨갛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금지어는 쓰지 않을게요. 소셜미디어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꽤 오래 이걸 손볼 거예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하며 항상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식사 중엔 시청 자제하시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슨 니퍼였는지 또 무슨 주케레트 같은 거였는지 묻는 말들이에요. 매번 이걸 다 보여드리고 매번 설명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게 저를 속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이 도구도 아마 페디큐어 전문가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특히 족부 전문가에게는 더더욱 필수품일 거예요. 이건 직선형 리퍼인데 이걸로 아주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이걸 사용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비트예요. 여기에는 길고 곧은 비트가 있는데 이건 볼록하지 않고 아마 실린더나 비슷한 이름으로 불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그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요. 비트 이름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시각적으로 보고 골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비트가 맞을지 고르는 거죠. 그리고 제 다이아몬드 비트는 항상 K미사 제품이에요. 여기는 우리 카잔에 있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정말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9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도구들은 이미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아무에게도 비밀이 아닐 거예요. 저는 항상 K미사 제품을 사용하고 제 살롱도 K미사 제품을 사용해요. 이 공장은 천연 다이아몬드 분말로 도구를 도금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이아몬드 입자도 모두 천연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품질의 연마제예요. 물론 올바르게 세척해 주신다면 오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최고급 프레자라도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즉, 이 다이아몬드 코팅 연마제 입자 사이에 피부나 젤 디스퍼션 레이어가 남을 수 있어요. 누가 추가로 다듬으면 더 그렇고 코팅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기계적인 세척, 초음파 세척기, 그리고 물론 전용 용액을 사용해서 잘 세척해야 해요. 여기서 저는 이미 한동안 이 굳은 살 조각과 싸우고 있어요. 이 굳은 살은 손톱 주변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발은 정말 아무리 닦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발을 보면 이런 모델을 수업에 데려와서 연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런 발을 만나면 마스터도 평소 익숙한 기술로 작업하게 돼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터들도 당황하고 저도 끝이 없어 놀랄 때가 많아요. 괜히 헛수고 같을 때 있죠? 저도 여기서 비트 바꿨어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옆 피부를 가볍게 갈기만 해도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날려요. 집진기 때문에 뭐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기 보세요. 먼지가 빨려 들어가죠? 집진기는 항상 믿음직스럽게 먼지를 모아줘요. 저는 계속 큐티클 정리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큐티클을 살짝 샌딩해주고 있어요. 너무 세게 깎거나 깊게 다듬지는 않고 그냥 살짝만 다듬어줬어요. 제 목표는 피부를 자극해서 더 많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페디큐어에서는 주로 건조한 부분만 제거하고 살아있는 피부는 최대한 부드럽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야 나중에 피부가 무질서하게 자라거나 갑자기 두꺼워지는 등의 불편한 결과가 생기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또한 이 부분에 탐포나드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특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발가락까지는 손톱판에 자국이 꽤 깊게 남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스키 자국이라고 부르는데 손톱금이 피부에 닿아 움푹 패인 자국이 남아요. 실제로 스키 자국처럼 보여요. 어떤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제 모델처럼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고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교훈입니다. 하지만 위생관리를 하거나 각질 제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